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총판사인 SCK에서 주관하는 오토데스크 올인원 제조 솔루션 퓨전 활용하기 웨비나 시리즈의 사회를 맡은 오토데스크의 김대욱입니다. 저희가 퓨전 웨비나 시리즈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제1탄 퓨전 소개 및 디자인 활용하기 편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2탄으로 퓨전의 디자인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제네레이티브 디자인과 시뮬레이션 익스텐션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달이죠. 9월 26일에는 마지막으로 제3탄 제조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캠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초대를 했습니다.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CK의 황보원 매니저님과 오토데스크의 몰드프로 전문가이신 이원기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토데스크 총판 SCK에서 제휴 쪽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황보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에서 시뮬레이션 제품 담당하고 있는 이원기입니다. 자, 오늘 발표할 아젠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퓨전 디자인 패키지 이해하기하고 두 번째로 제네레이티브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인인 시뮬레이션 제품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인젝션 몰딩, 플라스틱 사출 성형 해석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퓨전 디자인 패키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패키지에는 우리가 디자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과의 연계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데스크 퓨전에는 크게 디자인 패키지와 제조 패키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조 패키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캠이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디자인 패키지의 제네레이티브 디자인과 시뮬레이션 익스텐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패키지는 그 외에도 매니지 익스텐션과 디자인 익스텐션으로 총 4개의 익스텐션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좋은 3D 모델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과 연계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설계 개발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다양한 디자인 방식이 있는데요. 퓨전 디자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컨셉 디자인부터 엔지니어링 디자인, 그리고 폼 디자인, 다양한 디자인 방식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제네레이티브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있는데요. 오늘 제네레이티브 디자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네레이티브 디자인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왜 이 시대에 제네레이티브 디자인이 필요한지 오늘 이원기 기술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이원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오토데스크 제네레이티브 디자인이 뭔지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이제 순서로 이번 세션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네레이티브 디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시점에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적용에 대한 이유 이런 부분을 이제 같이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레이티브 디자인에 대해서 온라인에서 이제 사전적 정의를 이제 찾아보면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조금 이제 긴 글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내용일 텐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추락해서 이제 더 보자면은 어떤 수학과 디자이너가 참여하는 반복적인 설계 프로세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학이라는 것은 어떤 이제 해석적인 조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자이너라는 것은 꼭 사람이라고 꼭 이해하시지 마시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래밍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그 해석적인 접근과 그리고 어떤 그 사용자 또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이런 반복적인 설계 프로세스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히 그런 어떤 결과물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좀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어떤 그런 설계 안들을 탐색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어떤 성능들, 어떤 품질 기준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을 이제 정렬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어떤 목표를 이제 설정을 이제 하게 되겠고요. 네, 그래서 그 목표에 따라서 좀 더 발전적인, 좀 더 학습이 되는, 그러니까 반복마다 학습이 된다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제네레이티브 디자인 기능은 이제 오토데스크 퓨전에 들어가 있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를 이제 탐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사전에 요구가 됩니다. 이 제약 조건에서는 이제 제조와 관련된 제약 조건, 어떤 제조 방법으로 이 모델을 설계하고, 그다음에 그 디자인에 적합한 디자인을 도출할 건지 대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하셔야 되고, 또는 사전에 설정해둔 조건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품질 기준, 아니면은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무게, 이런 부분을, 그런 성능적인 어떤 요구사항을 기반으로서 이 동시에 여러 가지 설계안을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제약 조건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제약 조건 또는 다양한 재료를 이제 설정하신다면은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결과물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겠고요. 단순히 이렇게 9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얼만큼 많이 설정하냐에 따라 가지고 동시에 거의 뭐 10개에서 100개 단위까지, 더 그 이상 되는 단위까지 동시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퓨전 안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잠깐 보시자면은, 보신 것처럼 완벽한 어떤 설계안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이제 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제조 공법들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조 공법, 선택한 제조 공법에 따라 가지고 각각에 맞는 어떤 결과물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사용자는 적합한 어떤 품질 기준에 맞는 그 부분을 선택을 해서 그걸 좀 더 디자인 또는 설계안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 같은 경우는 추후에 3탄에서 제공된 어떤 제조와 관련된 절삭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즉 저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절삭가공에 필요한 디자이너라고 설정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자가 거기에 맞는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네립 디자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조 방법들, 즉 선택할 수 있는 제조 방법들이 무엇이 있냐면은 적층 제조, 그리고 다이캐스팅, 그리고 3축, 5축, 절삭 가공 또는 2축에 대한 절삭, 밀링 또는 이제 커팅이 저렇게 제공하고 있고, 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 모든 걸 다 동시에 선택하시면은 선택한 개수에 따라서 제공해 줄 수 있는 도출해 주고 있는 결과물들이 더욱더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제조 부분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가격입니다. 어떤 제조 공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제작되는 어떤 개수에 따라 가지고 가격 차이가 결정될 텐데요. 그래서 동시에 다양한 제조 공법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분석하실 때 어떤 가격적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시면은 좀 더 어떤 제조 공법이 현재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진행하셔야 되는 어떤 제품에 더 맞게끔 더 적절한 가격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통찰력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의 어떤 제조 공법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재료를 미리 선정이 돼 있고요. 거기에 맞는 어떤 모델링 또는 이제 제품 디자인이 이제 설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거 이제 수정을 하고, 어떤 이런 반복적인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다음에 이제 시제품 또 이제 생산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될 텐데, 이러다 보면은 어떤 한 가지 방향에 대해서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제네립 디자인을 이제 활용한다면은 어떤 다양한 제조 방법들, 또 각각 제조 방법들에 대해서도 어떤 재료를 쓰냐에 따라서 특정 목표로 하고 있는 무게나 어떤 강도, 이런 것들까지 같이 고려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결과물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고,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그림처럼 제공해 드릴 수 있고, 그러면 사용자는 그거에서 하나의 결과물을 선택을 해서 좀 더 거기서 디자인안을 좀 더 이제 구체하고 좀 더 완성도를 높여가는 어떤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서 하고 있는 어떤 업무, 그리고 이런 설계와 관련된 디자인과 관련된 이런 프로세스를 보자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장벽들과 과제들이 우리 눈앞에 이제 봉착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형식적인 부분, 혁신과 관련된 부분을 항상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생산성과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 이런 부분들을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하고, 항상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개선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이제 엔지니어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본인이 설계하는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성능 또는 어떤 비용, 이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어떤 항상 그런 과제를 항상 갖고 계시고요. 하지만
어떤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나 어떤 물리적인 어떤 재화 같은 것들이 항상 제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떻게 최대한 그 성능과 비용 간의 어떤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좌측에 있는 하얀색 의자 같은 경우는 기존 설계한 대로 설계된 그 어떤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에서 좀 더 나은 어떤 방향, 더 가볍게 만들거나 아니면 좀 더 혁신적인 어떤 그런 유기체적인 어떤 그 디자인안을 얻고 싶다 하시면은 단 하루라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하게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예시로는 이건 어떤 하나의 제품의 어떤 디자인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조 과정에 이건 타이어 회사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 공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런 공구와 또는 어떤 지거 같은 부분에서도 보다 더 저것을 더 한 단계 더 나은 어떤 그 방향으로 접근하고 싶다. 재료를 바꾸거나 아니면 좀 더 빠르게 어떤 저 공구를 이제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접근하시는 분들도 교육 과정 중에서 저런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고 도출해낸 아이디어로서 새로운 어떤 디자인안을 이제 설계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재료를 어떤 기존의 알루미늄에서 이제 나일론으로 이제 바꿨고요. 그리고 제조 방식도 이제 적층 제조 방식으로 이제 바꿈으로써 가격 또한 이제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었고, 그리고 저 부분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도 10배 이상 향상을 하는 어떤 이런 그 장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제네립 디자인은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지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현재 지금 많은 부분들에서 활용을 하려고 지금 시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다양한 어떤 매거진에서도 이 제네립 디자인에 대한 어떤 중요성, 이 필요성에 대해서 좀 보시는 것처럼 이제 헤드라인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네립 디자인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선행 설계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중요성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히 어떤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 그리고 굉장히 더 다양한 어떤 아이디어를 깨우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다양한 어떤 결과물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실현 가능하고 더 나은 의사결정, 더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다양한 어떤 조건들을 제공해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와 관련된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설계에 나오기 때문에 어떤 제조와 관련된 어떤 비용,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자동화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를 여러분께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학적인 개념, 또 해석적인 개념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최적화된 어떤 디자인안을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네릭 디자인을 이제 활용하게 되면은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결과물보다 더 나은 그 엔지니어링 결과물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제네릭 디자인에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제네레이티브 디자인이 굉장히 유용하고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특정 규칙, 알고리즘에 의해서 설계를 진행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주로 어떤 기업에서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나요? 자동차 회사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들자면은 현재 자동차에서는 기존의 자동차에 굉장히 많은 부품이 있겠지만은 일본의 한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그 크랭크 축을 제네릭 디자인을 활용해가지고 기존의 어떤 흔히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크랭크 축의 어떤 디자인이 아니라 좀 더 그 유기체적인 어떤 그런 형상으로서 접근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자동차 회사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이제 그 이동성이 좋은 어떤 그런 이제 개인 모빌리티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양한 부품들이 이제 활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제네릭 디자인을 활용하면서 어떤 부품과 부품 간에 어떤 연결해주는 어떤 연결고리 부분들도 이 제네릭 디자인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드론, 특히 이제 드론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경량화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제네릭 디자인 기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설계할 수 없는 영역을 대신 해주는 거네. 몇 년 전에 저희가 그 히트싱크 디자인을 제네레이티브 디자인으로 한 적이 있는데 국내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이제 히트싱크에 대한 부분에 관한 열과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은 꼭 열뿐만 아니라 어떤 기계적인 구조 부분 같이 고려를 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아무래도 좀 더 최적에 대한 어떤 안을 이제 찾고 있었던 고객사에서 찾고 있었고, 다만 기존의 어떤 경험과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어떤 한계치가 더 나은 어떤 그 디자인 안을 찾기가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이 제네릭 디자인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보다 더 어떤 냉각적인 어떤 효율성 이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었던
사례로 말씀을 좀 앞으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점점 사용량이 증가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토데스크 퓨전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중에 시뮬레이션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조 해석, 연류동 해석, 사출 성형 해석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구조 해석과 연류동 해석의 시뮬레이션 익스텐션에 대한 내용을 우리 황보원 매니저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SK 황보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퓨전 시뮬레이션 익스텐션에 있는 구조 해석과 열 유동 해석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은 크게 시뮬레이션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 퓨전 시뮬레이션의 특징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1차 회변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퓨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그 퓨전 같은 경우는 디자인, 엔지니어링, 전자 및 제조 소프트웨어가 하나로 통합된 소프트웨어입니다. 3D에서는 CAD, 3D CAD, CAM, CA 및 PCB가 설계가 통합되어 있어가지고 전체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하나의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에서 연결하는 통합 제조 소프트웨어입니다. 여기서는 퓨전의 많은 내용 중에서 시뮬레이션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는 분들은 모두 목적이 있겠지만 처음이신 분들은 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자들은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발 기간은 한 번도 늘어난 적은 없고 줄어들기만 합니다. 제품 품질은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고요. 다양한 제품에 다양한 신기능을 구현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설계자의 고민을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퓨전 시뮬레이션은 설계에서 제일 앞부분에 사용하기 적합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것은 제품을 개발할 때 컨셉 단계, 상세 설계 단계, 시험, 생산으로 넘어갈 때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수정하는 비용이 10배로 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 초기 컨셉이나 상세 설계 단계에서 품질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퓨전 시뮬레이션이 설계자들이 직접 설계 단계에서 빠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입니다. 좋은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 퓨전의 기본 기능으로도 가능합니다만 좀 더 고급 기능들은 익스텐션이라는 형식으로 퓨전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퓨전은 제품 개발에 필요한 고급 기능을 5가지 익스텐션 형태로 제공합니다. 그 중에서 시뮬레이션 익스텐션은 일반적으로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합니다. 시뮬레이션 익스텐션 안에는 제너러티브 디자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험을 수행합니다. 퓨전 시뮬레이션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강도를 평가하는 구조에서뿐 아니라 플라스틱 제품의 사출성을 검증하는 사출 성형과 전자장치의 발열과 냉각을 검증하는 열 유동 해석 기능도 제공해서 제조에 필요한 시뮬레이션 기능을 하나의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퓨전 시뮬레이션 익스텐션에서는 앞에서 말한 제너러티브 디자인, 생성형 설계라고 부르는 기능을 통해 경량화 및 성능 향상에 대한 설계안을 찾을 수 있고 이를 구조, 열, 충격 시뮬레이션, 사출 성형과 같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3D 설계가 실제 조건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설계한 모델링 파일을 내보낼 필요 없이 바로 퓨전 내에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므로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CAD 모델과 다양한 조건을 수행하면서 설계 변경이나 상황에 따른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퓨전 시뮬레이션 익스텐션, 퓨전 시뮬레이션을 보겠습니다. 퓨전 시뮬레이션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퓨전 시뮬레이션의 특징을 5가지로 말씀드리면 CAD와 통합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다양한 해석 유형을 제공한다는 것, 전 처리가 매우 쉽다는 것, 그 다음에 클라우드 환경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설계자가 접근하기 매우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CAD에 통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퓨전은 기본 방향이 제조에 필요한 모든 툴들을 하나의 환경으로 통합하자입니다. 설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툴은 CAD일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이 CAD에 통합되어 있다는 것은 시뮬레이션을 위해 별도의 툴을 배우는 것보다 더 쉽고 CAD와 시뮬레이션 간의 데이터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중요한 설계자들한테는 매우 큰 장점입니다. 설계한 모델을 바로 해석 환경으로 전환하여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모델링 환경에서 형상을 수정하고 자동으로 시뮬레이션도 업데이트되어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CAD 환경에 시뮬레이션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얻는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합니다.
제품을 설계하고 시험할 때 제품의 파손만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부품의 강도는 기본이고 곰 같은 비선 계절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제품을 떨어뜨렸을 때 부서진지도 알고 싶습니다. 부품을 사출할 때 제대로 충진될지, 미충진이나 싱크마크가 발생할지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열이 잘 빠져나가는지 아니면 냉각이 충분하게 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퓨전 시뮬레이션에서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시뮬레이션의 다양한 기능들을 하나의 환경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델을 수정하기 쉽습니다. 당연히 CAD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CAD 기능을 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스텝이나 STL 파일뿐 아니라 다양한 타사 CAD 포맷을 직접 읽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직접 모델링 기술을 통해서 바로 수정도 가능합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계산 시간을 줄이거나 설계 대안을 찾기 위해 형상을 수정할 때가 있습니다. 퓨전 시뮬레이션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에 영향이 미미한 작은 라운드나 챔퍼, 각인 등 모델링 요소들 몇 번의 클릭만으로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설계자가 설계 외의 일에 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클라우드입니다. 퓨전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퓨전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입니다. 설계한 모델은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권한만 있으면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면 설계자의 PC는 계산을 위해 PC가 느려지거나 사용할 수가 없어서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PC를 2대 사용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를 이리저리 옮겨야 하니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퓨전 시뮬레이션도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해석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저장될 뿐 아니라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계산도 클라우드에서 수행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설계 대안들을 시뮬레이션을 진행해도 설계자의 PC는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계자가 사용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설계자들이 시뮬레이션을 하고 싶어도 접근이 어려운 이유가 배우기가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결국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든다는 것인데요. 퓨전 시뮬레이션은 여러 가지 해석 유형을 제공하지만 동일한 환경에서 사용하므로 처음 배우기가 매우 쉽습니다. 시뮬레이션에 꼭 필요한 기능들만 제공하고 이론적인 것이나 해석 전문가들이 사용할 만한 기능들은 모두 제거해서 사용이 매우 단순하고 직관적입니다. 사용하기 쉽다는 것이 전문적으로 해석만 하는 분들한테는 너무 자유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퓨전은 설계자분들이 초기 설계 단계에서 빠르고 다양한 대안을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퓨전이 가지고 있는 시뮬레이션 기능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퓨전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크게 정적, 동적, 그 다음에 기타, 전용 해석 4가지 유형으로 나뉘어볼 수 있습니다. 정적 해석이 아마 일반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해석 유형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대부분이 이 정적 해석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 선형 정적 해석을 가장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선형 정적 해석은 부품이나 제품에 힘이 가해졌을 때 어떻게 변형하는지를 시뮬레이션에서 부품이 안전할지 파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굉장히 작고 단순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뮬레이션 유형입니다. 비선형 정적 해석은 고무같이 선형적이지 않는 재료나 변형이 매우 큰 상황을 시뮬레이션 할 때 사용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퓨전 시뮬레이션의 동적 해석 유형으로는 준정적 이벤트와 동적 이벤트 시뮬레이션 유형이 있습니다. 앞에 정적 해석과는 다르게 시간에 따라서 힘이나 조건들이 바뀌는 상황을 시뮬레이션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정적 이벤트의 경우 시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하는 것으로 비선형 정적 해석으로 계산해서 실패할 경우 대안으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결과를 도출하는 알고리즘이 조금 다릅니다. 동적 이벤트의 경우 충격이나 충돌, 낙하 같은 상황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동적 이벤트 시뮬레이션 예로는 헬멧의 충돌, 핸드폰의 낙하 테스트 같은 상황을 들 수 있겠습니다. 기타 해석으로는 고진동수 해석과 구조적 버클링을 쓸 수가 있는데요. 고진동수 해석은 주로 모터나 엔진 이런 운동기들이 포함된 장비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제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공진을 회피하기 위해서 회피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시뮬레이션입니다. 필요에 따라 모드 영상과 주파수를 확인해가지고 제품의 취약부를 찾는 데도 활용됩니다. 구조적 버클링은 좌굴이라고 부르는데요. 압축 힘을 봤을 때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그때 힘을 찾는 것입니다. 좌굴은 정적 해석에서 파손을 판단하는 항복 능력이라는 값보다 낮은 값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재를 설계하는 데는 크게 관심이 없겠지만 대형 프레임이나 특히
교량, 건물, 트러스 구조 같은 것들을 설계할 때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열 응력 해석입니다. 열과 열 응력 해석은 한 몸으로 붙어가는데요. 요즘 부품의 정밀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열 시뮬레이션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 내에서 열 전달을 통한 온도 변화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온도 변화에 따라서 온도 분포 차이가 나고 그것으로 인해 열팽창률 차이로 인해서 제품이 뒤틀어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 디스크 브레이크 같은 경우 오래 잡으면은 변형이 생기는 경우를 사례로 들 수 있겠습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열에 의한 부품의 변형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열 변형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앞에서 제너러티브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한 것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쉐이프 최적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쉐이프 최적화도 정해진 경계 안에서 경량화와 고강도 설계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위상 최적화라고도 합니다. 둘 사이 차이점은 매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너러티브 디자인이 설계 조건 안에서 재료를 붙여가면서 형상을 찾는 것이라면 이 쉐이프 최적화는 설계 조건 안에서 재료를 빼가면서 형상을 찾는 것입니다. 두 방법 모두 다 설계 목적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용 해석 부분에서는 사출 해석과 연유동 해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출품 설계를 위해서는 플라스틱 부품 성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의 부품을 설계하시는 분들은 주로 생산 시 사출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언더컷이나 미충진, 웰드라인 정도는 검토하고 설계해야 추후 근형 수정하는데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퓨전 사출 성형 해석 기능을 통해 간단하게 미성형이나 충진 시간, 웰드라인, 에어트랩이나 뒤틀림 같은 것들을 기본적인 사항들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퓨전은 설계자가 설계 모델에 대해 빠르고 쉽게 사출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출 성형 해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오토데스크에서는 금형 전문가를 위해 몰드플로라는 세계 최고의 사출 성형 전문 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세션에서 더욱 상세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장치 냉각 해석이 있습니다. 제품이 소형화되고 정밀해짐에 따라서 열 문제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열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연료동 시뮬레이션을 많이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직까지 연료동 해석은 일반 설계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퓨전에서는 제품 설계 시 많이 사용하는 장비의 열 발생과 냉각을 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만을 단순화하고 쉽게 만들어 저장치 냉각 해석이라는 기능으로 제공합니다. 설계자는 어려운 유체학 이론을 알 필요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석 전문가들을 위해 오토데스크 CFD라는 전문 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토데스크에서는 다양한 시뮬레이션 솔루션이 있습니다만 주로 설계자들이 많이 쓰는 구조해석 제품이 3가지가 있습니다. 퓨전 시뮬레이션 외에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인벤터 그리고 인벤터 나스트라는 제품입니다. 오토데스크를 대표하는 3D CAD는 2가지 퓨전과 인벤터가 있는데요. 퓨전에 통합된 퓨전 시뮬레이션은 설계 제조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쉽게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벤터의 경우 강도와 공진을 확인하고 형상을 최적화해서 제품의 동작을 시뮬레이션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퓨전과 인벤터의 해석 기능은 설계자가 빠르고 쉽게 설계안을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인벤터 나스라는 경우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더 상세하고 고급 기능을 제공합니다. 3가지 제품의 기능을 비교한 표입니다. 아무래도 퓨전 사용자는 퓨전 시뮬레이션을 편하실 거고 인벤터 사용자는 인벤터 나스트란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퓨전은 구조해석 외에도 사출과 냉각 해석 그리고 제너러티브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검토에 더욱 적합합니다. 여기까지 퓨전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퓨전 시뮬레이션의 해석 범위가 굉장히 넓네요. 특히 엔지니어링 설계자들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유용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설계자가 해석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데이터 임포트, 익스포트, 그리고 메쉬 작업하는 데서 많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오토데스크 퓨전은 하나의 통합된 환경에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니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솔버도 인벤터 나스트란의 솔버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퓨전에서 사용하는 구조해석 솔버는 유명한 나스트란 솔버를 사용하고 있고요.
사출 해석 기능은 유명한 몰드 플로의 솔버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나스트란 솔버는 뭐 워낙 유명한 솔버라서 이미 검증된 그런 솔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네, 오토데스크 제품에는 하이엔드 해석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고급 기술들이 지금 퓨전에 계속 개발 중에 있는데요. 그 중에도 그 성형 해석 중에 플라스틱 관련된 성형 해석 몰드 플로우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몰드 플로우를 응용한 퓨전 인젝션 몰딩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오늘 이용기 대표님께서 퓨전 인젝션 몰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퓨전 인젝션 몰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인젝션 몰딩이라고 이제 사출 성형이라고 이제 한국말로 이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몰드 플로우라는 소프트웨어에서 기존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플라스틱 부품을 이제 개발하는 데 있어서 몰드 플로우를 활용해가지고 사전에 이 문제점을 예측을 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개발의 어떤 완성도, 플라스틱 부품의 어떤 완성도를 높여가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이 기능 또는 이 해석 범위를 퓨전에서도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무엇이 차이가 있고 그리고 어떤 그 목적으로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출 성형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출 성형 해석 솔루션에 대한 부분, 그 퓨전 인젝션 몰딩, 퓨전 사출 성형 그리고 몰드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각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비교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출 성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출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출기 안에는 이제 플라스틱 재료가 이제 펠렛으로 된 어떤 알갱이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 알갱이가 이제 사출기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용융된 상태로 이제 그 안에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그 그림, 그 애니메이션처럼 앞에서 저 스크류가 앞으로 전진하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동을 함에 따라서 그 내부에 채워져 있던 플라스틱 용융된 이제 플라스틱이 금형 안을 채우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상태인 플라스틱일 텐데 저게 금형 안에 들어가면서 좀 차갑게 식고 그러면서 이제 금형이 열리면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제품처럼 이제 제품화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게 하나의 이제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이클을 좀 더 각 단계마다 가까이 그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충전 단계인데요. 먼저 이제 사출기 안에 이제 그 용융된 플라스틱이 이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류가 앞으로 이제 전진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금형 닫혀져 있는 금형 안에 있는 그 틈새를 채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틈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얇게 되겠는데 흔히 우리가 플라스틱 부품이라고 하면은 한 두께가 한 3mm 정도 되고 있고 그 이하가 될 수 있고 어떤 부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꺼운 부품이 될 수 있겠는데 그 금형에 대한 그 틈을 이제 채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채울 때는 이 플라스틱은 용융된 상태로 굉장히 뜨거운 상태로 이제 금형을 채우게 되고 저때 이 플라스틱 사출기에는 굉장히 큰 힘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채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제 사출압이 이 사출 성형 해석에서 좀 고려해야 될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압 단계인데요. 금형을 안에 이제 플라스틱 부품이 다 채워지게 되면은 플라스틱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축을 하려는 이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금형이 다 채워지게 된 상태에서 바로 그 차갑게 식고 그 다음에 금형을 열게 되면은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이제 수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저 사축에 있는 스크류가 조금씩 계속적으로 이제 전진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수축되는 부분을 이제 보상해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수지를 그 플라스틱 재료를 금형에 공급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충전하는 그 과정에서는 약 대략 한 3초에서 5초 사이로 된다고 하면은 이 보압하는 과정은 10초 내외로 보통 진행이 되고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부품의 어떤 두께가 굉장히 두꺼울 경우에는 30초 이상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과정 중에 그 금형 내에서 이제 그 부품에 이제 수지가 들어가는 그 위치를 이제 흔히 우리는 게이트라고 이제 보통 표현하는데요. 그 보압하는 그 과정 중에서는 저 게이트가 이제 고화가 되게끔 설계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냉각 단계인데요. 이제 금형 안에 채워져 있는 저 플라스틱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또 용융된 상태에서 이렇게 딱딱하게 어떤 고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이제 차갑게 이제 식혀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제 저 냉각 단계에서 이제 금형 내에 어떤 냉각수가 흐르면서 저 플라스틱이 고체화되는 흔히 이제 전문 용어로는 고화된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그 고화되는 그 온도까지 떨어뜨리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냉각 단계 과정 중에서는 이제
그 사출기에 있는 그 스크류가 앞으로 전진해 있던 스크류가 뒤로 후퇴를 하게 됩니다. 뒤로 후퇴를 하게 되면서 다음 그 샷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그 플라스틱, 그 용융된 플라스틱을 그 사출기 안에 이제 채워주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금형이 이제 열리면서 이제 부품이 이제 추출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의 이 사이클이 이것이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하나의 사이클은 보통 대략 한 뭐 40초에서 1분 사이 내외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과정을 이제 사출 성형 시뮬레이션이라는 어떤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저 하나의 일련의 과정들을 다 검토하고 그 저 과정 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토데스크 퓨전에서 제공하는 사출 성형 시뮬레이션에 대한 기능은 어떤 부품 설계와 관련된 가이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금형, 이 플라스틱 사출 성형하기 위해서는 금형이 필수적인 요소인데, 이 금형적인 부분보다는 이 부품 자체의 어떤 그 설계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너무 얇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는지, 아니면은 어느 부분이 너무 두껍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 차게 식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검토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품의 어떤 관점에서 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몰드플로우 어드바이저가 있고 몰드플로우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몰드플로우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이제 금형 부품과 이제 금형을 이제 같이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그 과정 중에 있는데, 다만 보다 더 직관적이고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툴이라고 솔루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보다 좀 더 고급적인 기능을 많이 제공하고 있고, 보다 더 상세하고 보다 더 다양한 어떤 기능들 또는 일반 플라스틱 제조 사출성 공법뿐만 아니라 그 이상 그 외에 되는 어떤 다른 공법에 대해서 어떤 검토가 필요하실 때는 몰드플로우 인사이트라는 솔루션에서 그 다양한 어떤 기능들, 다양한 제조법, 플라스틱과 사출과 관련된 다양한 제조법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 몰드플로우 인사이트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출 성형 플라스틱 부품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설계 프로세스를 잠깐 보자면, 처음에 이제 개념 설계가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보다 더 엔지니어링적인 접근으로서 상세 설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금형 설계 및 가공. 저 금형 설계 때는 적절한 게이트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게이트에 대한 사이즈, 러너에 대한 사이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한 그 러너에 대한 사이즈가 확정이 되려면은 냉각 채널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가 되고 설계가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차출과 이제 검증 과정 거쳐서 이제 양산까지 하는 이런 일련의 이제 과정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플라스틱 부품을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수가 있겠는데요. 저 앞 단계에서 있는 특히 이제 부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퓨전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출 성형 기능으로 부품의 어떤 설계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이제 검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형적인 부분을 이제 접근을 하다 보면은 이제 몰드플로우 어드바이저로서 이제 저 금형에 대한 부분, 러너에 대한 사이즈라든지 또는 어떤 스프루, 게이트 이런 부분까지 같이 이제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 몰드플로우 인사이트로 가자면은 보다 이제 최적화된 어떤 접근들, 그리고 성형 조건에 대한 어떤 최적화 또는 어떤 제품이 또 변형이 분명히 발생이 될 텐데, 이 변형을 이제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다양한 기능들 또는 그 원인을 이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제 몰드플로우 인사이트가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각각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퓨전 사출 성형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하나의 지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퓨전 안에 있는 기능으로서 이제 부품 두께도 확인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언더컷이라든지 어떤 구배 각도 이런 것들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열 가후성 재료, 흔히 열 가후성 재료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라스틱 부품이 대부분 다 열 가후성 재료인데요. 저 열 가후성 재료에 대해서 어떤 해석 결과를 갖고 있는지, 어떤 충전에는 어떤 충전 시간, 그리고 압력, 그다음에 온도, 그다음에 제품이 얼마만큼 뒤틀린지에 대한 변형량들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해석적으로 접근을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각각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생길 때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그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대략적인 가이드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출 성형에 대한 부분을 처음 접하시거나 아직 그 사출 성형에 대해서 어떤 이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보다 직관적으로 이제 그 어떤 그 과정들을 제공할 수 있게 어떤 그 애니메이션으로서 저희가 결과물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다양한 그 재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몰드플로우 어드바이저는 어떤 나치판과 같이 어떤 좀 방향성을 좀 제공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물론 마찬가지로 부품 어떤 두께라든지 뭐 언더커, 구배 각도 이런 것들도 이제 저 어드바이저 안에서 확인 가능하고, 또한 이제 뭐 게이트의 위치, 어떤 위치에서 게이트를 놔둘지, 처음에 게이트를 어느 위치에 놔둘지를 좀 확인하기 좀 어려울 경우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럴 때는 어떤 제품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떤 게이트에 대한 최적 기능을 활용해서 어떤 위치에서 게이트 놔두는 게 좋은지에 대한 부분을 어드바이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다양한 이제 해석 결과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러너에 대한 사이즈 이런 것들도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또한 이제 몰리풀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어떤 비용과 관련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재료에 대한 가격, 그리고 금형에 대한 가격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어떤 부품에 대한 대략적인 단가랑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사이트는 한 내비게이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상세한 어떤 길을 이제 제공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앞서 보였던 그 어드바이저와 퓨전 인젝션 몰딩에 있는 기능들도 이 인사이트에서 충분히 가능하지만은 보다 더 구체적이고 어떤 최적화된 어떤 기능들, 그리고 어떤 이제 특히 이제 대형 부품 같은 경우는 이제 밸브 게이트가 이제 활용이 이제 필요할 경우가 필요한데, 하트런나 어떤 밸브 게이트 이런 기능이 필요한데, 이럴 때는 이제 몰리풀 인사이트로 이제 접근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 성형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성형 해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이제 제품을 이제 적절하게 설계가 되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이제 그 제품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금형이 같이 제작이 돼야 될 텐데, 이 금형 가격이 굉장히 이제 그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설계가 되지 못하면 이제 금형을 계속 수정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많은 수정이 되는 이제 금형 같은 경우는 그 적정한 어떤 그런 이제 그 샷을 채우지 못하고 이제 금형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 사전에 방지하고자 어떤 금형에 대한 수정을 최소화하고자 이 해석에 대한 그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이전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제 부품이 채워질 건지, 너무 두께 얇지는 않은지, 뭐 이런 것들을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재료를 쓰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게이트 위치, 뭐 성형 조건, 뭐 러너, 또는 게이트 위치가 어느냐에 따라 가지고 웰드라인의 어떤 위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런 고민들은 어떤 그 각 모든 사람들이 저 부분을 다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부품 설계하시는 분들은 부품 설계에 맞는 해당되는 부분만 이제 고민하시면 됐고, 금형 설계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금형 설계와 관련된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최적화의 안을 찾을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또 어떤 부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플라스틱 그 부품부터 금형까지 동시에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그 목적에 맞게끔 그 설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각 솔루션에 대해서 동일한 부품에 대해서 좀 결과물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이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CAD 파일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고요. 예, 그리고 그 CAD 파일을 기반으로서 해석을 이제 수행하는 데서 그 첫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퓨전 같은 경우는 이제 퓨전에서 이제 그 설계된 모델, 또는 이제 퓨전에서 이제 불러들었던 이제 다양한 폼에서 어떤 그 CAD 데이터 모델을 그대로 이제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간단한 설정만으로도 해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메시 작업이 필요 없이, 그러니까 자동 메시로서 이제 해석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몰리풀 어드바이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더 좀 더 좀 더 손쉽게 설정을 하고 이제 해석을 이제 수행을 이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몰리풀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해석 전문가가 이제 활용되는 툴이다 보니까 좀 더 사용하기가 좀 더 앞선 두 프로인데 좀 더 어렵고, 작업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떤 작업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오토데스크 퓨전에 있는 사출성 기능과 몰리풀 어드바이저가 보다 더 어떤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다 더 유리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전되는 시간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위치의 게이트, 물론 약간 프로그램마다 약간의 좀 차이는 좀 있긴 하겠지만 동일한 위치의 게이트를 놓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시간에 따라서 충전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해석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의 유사하게 지금 충전이 되고 있다, 금형을 채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 가지 다 동일한 어떤 동일한 어떤 결과나 그리고 동일한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플라스틱이 충전돼 있어서 필요한 이제 압력, 그리고 우리가 그걸 이제 사출 압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형 안에 걸리는 압력 또는 이제 사축에 걸리는 압력이 얼만큼 요구가 되는지, 이것이 너무 높으면은 사축기가 그거에 대한 그 압력을 버티지 못하면은 결국엔 충전을 다 100%할 수가 없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품을 채우는 데 있어서 저 그 중심에 있는 홀에서 게이트 위치를 했을 때 각 그 솔루션을 비교해 보자면은 퓨전 인젝션, 퓨전 사출성형 기능과 그다음에 몰드프로 인사이트와는 거의 비슷한 어떤 결과물 그 값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몰드프로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보다 좀 높은 값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 어드바이저가 뭔가 신뢰도가 더 떨어진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몰드프로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다른 그 잡힌 그 솔루션과 다르게 어떤 중간 과정에 있는 값들을 이제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이제 마지막에 어떤 저런 값을만 보고 이제 최종적인 값만 이제 제공하기 때문에 저 63메가파스칼이랑 어떤 좀 더 보다 더 높은 값을 제공하고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어떤 중간 과정에 대한 부분, 특히 충전과 필요한 어떤 압력에 대한 부분만 그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보여주면 저 어드바이저에 보여주는 저 63메가파스칼이라는 저 값은 그러면 보합에 걸리는 그 과정까지도 같이 포함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퓨전과 인사이트가 보다 좀 가깝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공기의 가치는 이제 에어트랩 이제 부분입니다. 세 가지 솔루션 다 에어트랩 위치가 어디인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몰드프로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그 위치만 이제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발생 가능성까지 이제 같이 표현해 주기 때문에 보다 더 어떤 그 수치적인 어떤 값을 이제 필요하게 된다면은 어떤 인사이트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웰드라인 같은 경우는 수지가 서로 만나게 되는 그 위치에 웰드라인이 보통 형성이 됩니다. 이 웰드라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진하게 형성이 될 경우에는 그 플라스틱 부품의 도장이나 어떤 페인트가 되더라도 어떤 그 선이 이제 노출이 되게 될 텐데요. 특히 저 웰드라인 같은 경우는 그 플라스틱이 사용자에서 사용되는 그 표면 거기서는 좀 피해야 되는 어떤 굉장히 크리티컬한 좀 중요한 어떤 불량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 웰드라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없앨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많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게이트 위치를 옮기든지 아니면은 제품의 어떤 두께를 변경하든지에 따라서 저 웰드라인을 이제 좀 더 축소하거나 좀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겠습니다. 이 솔루션적인 접근으로 이제 봤을 때 퓨전에 있는 사출성 기능에서는 위치는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 만났을 때 그 수지가 서로 만났을 때 어떤 각도나 이런 것들은 확인이 좀 어려울 텐데, 다만 몰드프로 접근하게 되면은 저 만났을 때 저 각도, 그러니까 저 수지가 서로 정면을 만났는지 또는 수지가 서로 만날 때 어떤 그 얘가 그 둔각이고 만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각도가 약 한 135도 정도 이상 되면은 더 이상 웰드라인이 안 나타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떤 그런 그 웰드라인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그 형성되는 그 각도, 어떤 수적인 저 값이 필요할 때는 이제 몰드프로 이제 접근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싱크마크도 굉장히 중요한 그 불량 요소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부품, 그 두꺼운 특정 부품에서 두꺼운 그 영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보통 싱크마크 수축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각 모델당 위치를 다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퓨전에 있는 사출성 기능과 또 몰드프로 어드바이저 또는 인사이트가 다 동일한 위치의 어떤 그 결과물 또는 위치를 이제 예측을 해주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수치값도 거의 비슷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퓨전과 이 몰드프로 모두 다 이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형도 예측을 해야 됩니다. 제품이 얼마큼 변형되는지를 이제 봐야 될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다 거의 비슷한 값을 보이고 있고 거의 비슷한 그 패턴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해석 완료되면 이걸 해석 결과를 뭐 사용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서화 시켜서 이제 다양한 이제 팀과 어떤 유관부서와 이제 그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보고서가 필요할 텐데요. 퓨전 사출성 기능과 이제 몰드프로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어떤 사용자화가 이제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몰드프로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뭐 보고서 뽑아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은 사용자화가 좀 더 어렵다. 라고 기본 템플릿으로만 이제 활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어떤 사용자가 될 필요성이 있게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퓨전에 있는 사출성 기능과 그다음에 몰드프로 인사이트가 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석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보신 것처럼 이제 퓨전에 있는 기능이 보다도 좀 짧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퓨전에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그 사용자 장비에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솔버를 이제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그런 기술을 이제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몰드프로 인사이트도 이제 클라우드에서도 해석이 가능하고 로컬 그 장비에서도 해석이 수행 가능하며, 그리고 요 시간과 관련돼서는 어떤 해석에 대한 어떤 제품의 사이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였던 또 다양한 각 솔루션에 대한 또 비교들을 이렇게 뭐 하나의 그 차트로서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열 가급성 재료 이외에 열 경화성 재료 또는 사출 성형 공법 이외에 뭐 압축성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다양한 공법으로 접근하려면은 몰드프로 인사이트로 이제 가야지 어떤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지금 이제 퓨전과 이제 몰드프로 어드바이저 인사이트 간의 하나의 부분에 대해서 해석 결과를 약간 비교를 해 보았고요. 그리고 퓨전 같은 경우는 사출 성형을 보다 좀 더 쉽게 설정하고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해석가가 아닌 어떤 설계자에게서는 오히려 퓨전에 있는 기능이 보다 더 적합하다라고 권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반면에 이제 몰드프로 인사이트 경우는 굉장히 상세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해석 전문가한테 이 기능이 좀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소프트웨어가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어떤 목적 그리고 범위에 맞게끔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비교를 해주셨는데 디테일하게 그 비교 자료를 보면은 결과가 굉장히 동일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몰드프로하고 퓨전에 있는 인젝션 몰딩 솔버하고 같은 솔버를 쓰는 건가요? 예, 같은 솔버 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몰드프로가 이제 먼저 시장에 전에 출시되었고, 그 다음에 퓨전에 있는 그 인젝션 사출형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되었는데, 기존 몰드프로 개발진들이 동일하게 이 기능을 개발하고, 몰드프로에 있는 어떤 솔버를 다 그 퓨전 안에 그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은 솔버를 쓰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몰드프로는 물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머티리얼 프로퍼티가. 그 몰드프로에 있는 머티리얼 프로퍼티를 퓨전에서도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대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몰드프로에는 약 15,000개 이상의 어떤 열 가구성 수지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요. 예, 그 해당되는 그 수지의 그 양이 그대로 퓨전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데스크 퓨전, 제너레이티브 디자인과 시뮬레이션 익스텐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두 기술 대표님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탄 퓨전 시뮬레이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9월 26일에는 제3탄 제조 패키지 캠 웨비나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